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거기 좀 딸려있는 내용은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어서 약간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합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 단원에서 연립 방정식 공부했었죠?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 방정식은 원래 뭐야? 1차를 항상 연립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때 와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1차랑 2차 풀었었고, 그 다음 또 뭐 풀었었죠? 2차랑 2차 풀었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오겠어? 부등식이 오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냥 너네가 앞에서 풀었던 2차 부등식을 한 번 또는 두 번 풀면 돼요. 왜냐면 1차랑 2차 나오면 2차 부등식이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푸는 게요. 위에 거 어때? 1차랑 2차. 밑에 거는 2차랑 2차. 그냥 부등식 풀어가지고 연립이다 보니까 뭐겠어? 요쪽 해랑 공통인해를 구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해볼까요? 위에 거 풀어볼까? 뭐 1차 부등식이니까 x 넘길게. 숫자 넘어오고 약분하면 x는 1보다 작다. 넘어갈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까지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2가 0 이하까지 0보다 작거나 같네. 사이값 바로 쓸까요?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이랑 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색칠해 주시고 2까지 와주시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주 체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뭐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나오겠어? 한 놈은 사이값이야. 한 놈은 양 끝값이고. 그럼 답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답 어디겠어? 요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양 끝값을 구했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하나, 둘, 두 개가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은 남았는데 그놈은 좀 특이해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내용 보면 알겠지만 2차 부등식 단원에서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옵니다. 뜬금없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약간 지금 하나 좀 예시를 들어주고 싶은 거 뭐 있냐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거 뭐 없네? 잠깐만. 없네. 잠깐만. 그럼 문제로 보자. 이게 새로 배우는 내용은 아니고 여기 와서 또 무슨 내용을 공부하는 거냐면 이거 볼게요. 혹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고 싶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풀었었죠? 근데 이 내용이 왜 또 나오냐? 앞에 단원과 이 단원 지금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판별식을 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너네가 부등식을 풀 거 아니에요? 판별식이니까 여기가 2차식이야. 뭔 말인지 아나? 우리가 앞에서 2차 부등식을 풀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실근과 허근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판별식을 푸는 과정에서 2차식이 나올 수 있다고. 해볼까요? 너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2도 제곱해줘야 되고 a 마이너스도 제곱해줘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지금 마이너스 달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그래서 4, 4 지워주시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4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기 때문에 5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만 문제가 마무리됐을 거예요. 판별식을 풀어도. 그럼 얼마야?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근데 이제 2차 부등식 풀 줄 안다고 해서 이제 2차식을 줘버리는 거죠. 똑같아요. 알겠죠?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야. 0이 되는 값은 5분의 7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와 있고요. 0보다 작다니까 무슨 값이겠어요? 사이값. 이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답까지 구해볼까요? 모든 정수 A값 삽이니까 0이랑 1까지
더하면 1로.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근의 부호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냐면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건데, 솔직히 외워줘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잘 외우면 돼. 그래서 약간 어떤 문제 같은 거냐면은 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더하기 k 더하기는 0이라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당연히 2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겠어요? 2개겠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줘놓고 문제 힌트를 뭐 주냐면요. 근의 부호란 내용은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이거를 푸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방정식 줘놓고 두 근이 모두 양수네, 이거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근은 이제 알파랑 베타를 말하는 건데,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우리 여기서 K 값을 구하는 문제겠죠. 쓸만한 게 뭐 있어? 여기 누구 자리야? 합자리. 여기는 곱. 그럼 우리는 합이랑 곱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둘이 모두 양수래. 그럼 더하면 얼마야? 양수겠죠. 곱은 양수지. 새로 배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와 있으면 합이랑 곱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판별식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맞죠? 뭐 가운데 건 어렵지 않으니까 중근일 건데, 요 둘 사이즈가 좀 말이 길었죠? 왜? 얘랑 얘는 딱 한 글자 차이지만 요렇게 앞에 써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근데 여기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두 근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설명이냐? 이 말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이 알파랑 베타가 다른지 같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럼 다르면 뭐야? 0보다 크다겠죠. 근데 중근일 수도 있다고. 그럼 뭐까지? 0 이상까지. 판별식만 조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의 부호잖아. 그럼 양수 나오면 음수 나와야지. 그럼 어디만 달라질까?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만 음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으로 같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얘는 조금 특이해요. 잘 봐. 더했을 때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몰라요. 그래서 못 써. 무슨 말인지 아나? 둘이 더했을 때 어차피 두 근의 합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근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히 못 풉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못 써요. 활용을 못 해. 두 번째, 곱은 어떨까? 무조건 음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판별식. 생각 좀만 해주세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판별식은 뭐 쓸까? 얘는 같을 순 없죠, 이제. 부호가 다르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가 맞거든요? 근데 얘도 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얘는 왜 안 되냐? 너무나도 당연해서. 부호가 다른데 어떻게 두 근이 안 나와? 무조건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너무 당연해서 안 써도 돼. 얘는 몰라서 안 써도 돼.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가 나오면요, 그냥 두 근의 곱이 음수만 푸는 거야. 근데 너네가 이제 뭐 좀 헷갈리면요, 요거는 해석이 될 거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안 써도 되는데, 요게 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요, 그냥 써도 돼요. 판별식가 0보다 커도 써도 돼. 어차피 얘가 답이야. 그냥 얘가 답인데 헷갈려서 이거 한번 더 푸는 사람은 그냥 좀 시간 더 낭비해가지고 한 번 더 푸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근의 부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지만 처음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 너네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합쳐져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조금 할만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푸는 겁니다.
이렇게 1차항과 상수항에 똑같은 미지수 m이 들어가 있고선 두 군이 모두 음수래. 그럼 알파랑 베타가 모두 음수면 뭐라고요? 둘이 더하면 음수. 둘이 곱하면은 양수. 판별식은 정확히 둘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0 이상까지 이 세 개만 푸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부등식 해가 3개가 나오기 때문에 3개를 짬뽕시켜야 돼. 그럼 3개의 공통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공통해는 누굴 체크하면 되겠어? 3줄 들어있는 범위를 체크하면 되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냥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플러스 1 마이너스 5 얘는 m-4에 m 플러스 1 맞죠? 그러면은 0 이상이니까 양끝값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 여기까지 구해주시고요. 두 군의 합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까지. 아주 오른쪽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약분할 겁니다. m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이 양수입니다. 가볼게요. m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됐나요? 잘 봐. 첫 번째 4 이상 마이너스 1이야. 두 번째 1초가 마이너스 5초가 세 줄 체크되어 있는데 됐어요? 하나 둘 셋 m은 4 이상 m의 값 범위니까 여기까지 끝. 됐어요? 그래서 3개의 힌트를 써야 되다 보니까 3개의 연립방정식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의 분리라는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약간은 이제 우리가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어떤 또 정보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두 근이 1보다 크다. 뭐 두 근이 3보다 작다. 이게 제일 기본이야. 알겠죠?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이제 부호 같은 경우는 합고 좀 해석을 해서 풀었었는데 얘는 일단 해석을 하긴 할 건데요.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이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내용이 나오면 얘야. 그럼 근의 분리 내용 나랑 뭐로 풀자고요?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 거고요. 제일 기본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로 문제 풀 겁니다. 알겠죠?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이해도 해주세요. 알겠죠? 볼게. 지금 혹시 이 설명 보니까 요 놈이 알파랑 베타잖아요. 알파랑 베타가 1보다 크대. 그럼 1은 어디 있겠어? 알파의 준 왼쪽에 있겠죠? 요게 일단 정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로 우리가 문제를 못 푸냐? 모르겠어. 뭐를 풀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의 분리는 살짝 외울 건데 쌤이 그냥 보통 다 이렇게 외워요. 쌤은 한 글자씩 따온 거거든요. 글씨 못 알아보는 거 없죠? 판, 함, 축입니다. 판은 뭐를 말하는 걸까? 얘는 판별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 분리 내용이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올 텐데 얘가 근의 분리라고 판단이 되면요 우린 판함축만 풀 거예요. 그래서 판이 판별식이야. 함은 뭘까?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건 뭔지 알지 얘들아? 그 y값이니까 y는 fx에서 우리 x에 뭐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이거 말하는 거고요. 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얘는 축의 방정식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문제를 풀 거예요. 됐나요? 가볼게요. 혹시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판별식 뭘 써야 될까요? 일단 근이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체크가 됐다는 건 실근이거든요. 판별식은 뭐 써줘야 될까? 0보다 크다 써야 될까? 0 써야 될까? 0 이상 써야 될까? 크가 같다? 그럼 크가 같다라는 건 얘네들처럼 중근일 수도 있고 실근일 수도 있는 거네? 맞죠? 상관없어요. 왜? 봐봐. 두 근이 1보다 크다라며. 두 근이 같으면 얘잖아. 그럼 이 그림이 근이 여기 있고 1 왼쪽에 있으면은 이 두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돼요? 알겠죠? 두 번째.
함수값 보겠습니다. 함수값 못 쓸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잖아.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 말했죠.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이라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 정확히는 몰라. 근데 x축 기준으로 위잖아요. 그럼 우리는 함수값 이 숫자 집어넣었을 때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다. 마지막 판, 함, 축이거든요. 축의 방정식을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까지. 얘는 지금 우리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2차 함수의 딱 정 가운데 있죠. 그냥 여기 x값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1도 x값, 알파도 x값, 베타도 x값, 이 축의 방정식도 x값인데 축의 방정식을 일단 왜 가지고 오냐면요.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 f의 1은 0이라는 식을 가지고 얘가 알파, 베타 기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왜? 1이 알파 기준 왼쪽에 있으면 함수값이 양수죠. 근데 만약에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x에 1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y값이 양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1보다 크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두근이 1보다 크다, 1이 두근보다 작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축의 방정식, 얘가 1, 그럼 누가 커? 축방이 크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해갔나요? 됐어요? 얘 x값이야, x값. 얘는 x1. 그래서 x값끼리 비교한 거야. 얘 지워, 헷갈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을 풀고 있는 거예요. 두근이 1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근이 중근인지 서로 다른 주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0 이상 함수값, 문제에서 말하는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때 알파 기준 왼쪽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양수. 근데 이 표현이라는 건 왼쪽이 오른쪽인지 모르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으로 비교까지. 됐어요? 얘는 바로 반대입니다. 아까 한 거. 이 모양을 그렸더니 지금 아까랑 똑같이 중근인지 실근인지 몰라요. 판별식 D가 0 이상. 3일 때 함수값을 대입하니까 여기 있네. X축보다 위에. 어때? 양수. 근데 지금은 베타 기준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과 이 X값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3이 더 커야겠죠. 그래서 요놈이 또 약간 둘이 세트.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요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쌤이 그냥 예시 들게 그냥 1, 2, 3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바뀌어요. 알겠죠? 혹시 요 그림, 요 말 보고 어떻게 그림 그릴 것 같아, 얘들아?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아까 두근 사이에 뭐 있다? 두근이 뭐보다 작다. 두근이 뭐보다 크다. 근해 분리 내용이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그래프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잖아. 두근 사이에 2가 있대. 그럼 2 어디 있어야 돼? 말 그대로 두근 사이에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근해 분리 내용이네? 뭐로 풀자고요? 판, 함, 축으로 문제 풀어달라고. 그럼 바로 판별식을 너네가 해석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지금 판별식을 뭐 써야 되는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써야 될까? 얘는 크다밖에 안 돼요. 뭐가 빠진 거죠? 중근이 빠진 거죠. 왜? 중근이 들어온 말이 안 돼. 두 근이 같은 근이죠. 어때? 똑같은 거 사이에 뭐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알파고 얘가 또 알파인데 어떻게 이 알파 사이에 근이 어떻게 와? 뭐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올려냐면요, 무조건 둘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그림이 왜 도움이 되냐? 이번에 함수값 구해볼까요? x에 2 집어넣었을 때 여기네. 다시 한번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 함수값은 여기 라인에 걸칠 겁니다. 그럼 여기 라인이라는 거 그 x축보다 어때요? 밑에 있죠? 그럼 0보다 뭐 해야 돼? 0보다 작겠지. 축의 방정식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축의 방정식보다 어떻습니까? 여기 축의 방정식 여기죠? 축의 방정식보다 어때? 더 크네? 근데 문제에서 이 2라는 거 두 근 사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2가 여기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2가 더 작아진 거잖아. 그래서 이 추계 방정식과 여기 사이에 있는 근 2는요. 큰지 작은지 대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계 방정식은 못 써요. 요것만. 됐나요? 마지막 한 가지 내용 더 있긴 한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짬뽕 시킨 거고요. 너네가 1, 2, 3번만 잘 이해하고 있고 이게 왜 나오는지 이 파남축만 좀 잘 기억해서 쓸 수 있다면 마지막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뭐 두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2를 짬뽕 시킨 거예요. 약간. 볼게요.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어떤 숫자 사이에 있대. 1, 3 뒀어? 그럼 아까 그림을 그냥 두 개 합쳐서 그린 것 뿐입니다. 얘도 근해 분리 내용이기 때문에 다 파남축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가볼게요. 예. 중근이어도 됩니까? 1과 3 사이에 있대, 두 근이. 중근이어도 돼? 상관없죠? 이 그림은 뭐 안 돼? 얘도 뭐 어차피 이 근이 1과 3 사이에 있는 거 말할 수 있잖아.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게 안 되는 거고. 함수값 늘 게 두 개나 있어요. 둘 다 넣는 거야. 3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둘 다 양수. 그 다음에 추계 방식은 위치는 안 바뀌죠? 2차 함수에 딱 대칭. 그럼 이 추계 방식 위치 보니까 얘는 1과 3 사이에 있다. 뭐 좀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알파랑 베타의 사이에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1이랑 3 사이에 있으니까 이 추계 방식도 1과 3 사이. 뭐 따로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근해 분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냥 근해 분리라는 말은 나오진 않고요. 근해 부호랑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네? 이런 표현이 나왔네? 그럼 근해 분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쌤이 근해 분리 뭐로 풀자고 했죠, 얘들아? 그래프 그려서 알겠죠? 알파, 베타. 됐나요? 그 다음에 위치 어디입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잘 들어야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그럼 1이 여기 있겠네. 그럼 이거로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뭐로? 판, 함, 축으로. 가볼까요? 판별식 0 이상. 그 다음에 함수값 1 집어넣으면 양수. 그 다음에 추계 방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요점 있을 텐데 얘랑 1이랑 비교하니까 축방이 더 작네. 요거 3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아까랑 좀 비슷하죠? 부등식이 3개 나오겠죠? 그러면 또 공통범위 해볼까요? 아까부터 똑같이 얘부터 어려운 거부터 b제곱 마이너스 4 ac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0 이상 큰 놈 1 작은 놈 마이너스 2 0 이상 사이값 물의 양끝값 소리. 두 번째 F1은 0보다 크다. F1 가지고 가볼게요. X1 대표줘. 마이너스 3K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넘어가면 3K K는 1보다 작다. 추계 방정식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 K네. 그랬더니 답이 어때? 둘이 똑같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럼 이거 한 번에 써도 되니까 1보다 작다. 야, 여기 이제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뭐 세 줄로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그럼 세 줄 체크되는 부분은 여기 K가 마이너스 2 이하. 됐나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근해 분리 내용 나오면은 이게 세 개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문제 유형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내용은 우리 따로 배우는 건 아니고 너네가 이제 좀 해석을 해보는 거거든요. 볼게요. 4차 방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여기 단원 마지막에서 왜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야. 4차 방정식 문제 풀이에요. 근데 4차 방정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 보기차식. 왜? 차수가 짝수밖에 없잖아. 응? 그럼 뭐 어떻게 풀기로 했죠 우리? 치환해서 맞죠? 응.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반복해서 알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 우리가 약간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형태는 뭐 그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푸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좀 생각을 들면 좋을 것 같냐면요. 어차피 이 근이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x값. 됐나요?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건 t값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x값을 어떻게 구해? t값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뭐 5 나왔어. 그럼 x는 얼마야? 뿔마 루트 5 나오는 것처럼 여기 t값을 구해서 여기 대입해서 x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표현이 뭐 있냐면은 서로 다른 내 실근을 가진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x가 실근을 가지려면 우변이 어떻게 생겨야 돼? 양수나 0 쪽으로 가야겠죠. 왜? 실근의 반대가 뭐야? 허근. 근데 어떤 제곱이 t야. 여기 허근 나오려면 여기 뭐 나오면 돼? 음수 나오면 되잖아. 허수니까. 그럼 실근은 뭐겠어? 0 이상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근데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내 실근이네. 다 달라야 돼 실근이. 그 무슨 말이냐? 우리 x제곱이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t값이. 근데 여기 숫자가 달라야만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총 4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둘이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실근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4개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0도 안 돼요. 왜? x제곱이 0이면은 여기는 0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2차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이 t1, t2 이 두 근이 둘 다 뭐여야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 문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 거 아니에요.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뭐 풀어야 돼? 두 근의 판별식까지 푸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죠? 둘이 같으면 4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0 이상이 맞지만 우리는 지금은 서로 다른 두 t1, t2여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이거 3개 푸시면 됩니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 그래서 요거 3개 풀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할까요? m 넘어갈게요. m이 넘어가면은 m은 3보다 작다. 판별식 0보다 크다 가볼게요. b제곱. 바로 풀어도 되지 얘들아?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할게요. 인수분 해봅시다. m 플러스 6에 m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2까지. 0보다 크다니까 양 끝값. 2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여기에 이거 두 개 얹을게요. 3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이죠? 이거 숫자가 왜 이래? 0이니까 여기. 우리 부등식 3개를 합치다 보니까 3줄 체크되어 있는데 답은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